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죠. 창세기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린 모세, 40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받게 되고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를 할 텐데요. 민수기,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민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백성을 뜻하는 백성민이고요. 수는 숫자를 세다, 셀 수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그런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구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민수기에는 인구조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의 첫 부분과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구조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가 또는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제대로 조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전쟁이 났을 때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구가 몇 명인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나이 20살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 남자 성인들의 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략 60만 명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 동쪽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도착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수도 대략 60만 명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구조사와 마지막 인구조사의 사이에는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40년이 걸렸느냐? 이것을 또한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어 성경에서는 민수기라는 그 제목을 광야라는 제목으로 혹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40년이 걸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시작,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으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출발할 때에는 이전과 달리 성막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제 각각 4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진하여서 질서 있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10수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요.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개월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도자 12사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아요. 땅은 참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네피림,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분명 그곳에는 그런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대신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벌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요.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 그 당시 미성년자 20살이 안 되었던 미성년자와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의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민수기의 첫 장면은 인구조사죠.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성막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었고 정탐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 동쪽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민수기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민수기 할 때에는 아마 햄버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햄버거의 그 빵은 이제 인구 조사를 뜻하고요. 가운데 고기는 40년이라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와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마지막 인구 조사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 즉 인구 조사하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에 몇 사람을 보냈습니까? 12사람이죠. 이 12사람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나요? 기억하시죠? 40일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아낙, 몸집이 큰 아낙네를 떠올리시면 암기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해서요. 성인 남자 20살 이상 60세까지의 남자 인구는 각각, 그러니까 대략 몇 명인가요? 기억하시나요? 대략 60만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민수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에는 신명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